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중 한 분이죠.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판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 또 자당의 원내대표를 맡기도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이 출마의 변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십니다. 지금 이 계엄과 탄핵 전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를 체제 전쟁이라고 한 것도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지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바로 그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가진다면 굉장히 위험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입법 권력을 몽졸이 가지고 그동안 국회 독재를 보여준 것을 잘 보셨을 겁니다. 줄 탄핵부터 시작한 또 일종의 위헌적인 입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셨는데 행정 권력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갖는다.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새로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고자 출마했습니다. 예, 체제 전쟁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관저에서 차담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탄핵 과정과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죠.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불참 선언 등 변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4월 22일에 이 1차 컷오프가 있는데 4명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잖아요.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체제라는 것이 이념이 전 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이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체제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데 제가 한 번도 뒤로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불필요하게 소위 이 좌파들한테 공격도 많이 받았고요. 예. 제가 작년에 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 지령문에도 있더라고요. 나경원을 반드시 떨어뜨려라.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하는 기본 헌법 가치를 지키는데 잘할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또 생각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부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맞습니다. 이 예. 탄핵 정국을 하면서 얼마나 국민들 안타까우십니까? 그래서 그런 민생을 챙기는 데 있어서 정말 전 늘 정치하면서 발바닥을 땅에 붙여야 된다. 책상머리의 민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저는 발바닥을 땅에 붙인 정치인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네. 5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또 저희 지역이 그렇게 저희 당이 편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숙하게 국민들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말 맞춤형 실용적인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 민생을 보다듬는 것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념 가치도 잘 지키고 또 이런 민생도 잘 보다듬는다는 것을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 주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제죠. 김문수 전 장관과 청년들과 함께 이 코어땡땡 이 햄버거를 네, 먹으면서 또 담화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문수 전 장관과 이 연대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단일화라뇨.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사실은 그 햄버거 집이 중앙대학교 햄버거 집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나온 대학교죠. 또 그렇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가려다가
김문수 장관님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뭐 국힘 후보에 좀 더 이 경쟁력을 키우고자 또 국힘 후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함께 또 생각이 비슷한 김문수 후보하고 생각을 나눴는데 어제 굉장히 좋은 이 청년 간담회였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뭐 주택 문제부터 시작해서 왜 아이를 안 낳고 그러느냐, 뭐 저출산에 대한 문제 고민도 했고요. 또 연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도 또 같이 했습니다. 예,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또 어제 전한길 강사와의 어떤 토론도 있으셨고요. 예,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전에 정치원로인 이영일 전 의원과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이화당에 다녀오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미래로 갈 수 없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도 이제 성장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딱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그것이 본인의 내심이라면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하나 규정하는 거 고치자는 거나 빨리 개정해라. 그것도 안 고치면서 무슨 성장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지금의 경제를 만들어주신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새겨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화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구상한 곳입니다. 이 1945년 해방 이후에 한국에 귀국해서 이 화장에서 조각 초대 재헌 내각도 조각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건국 정신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다녀왔고요. 이영일 전 의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4.19 학생운동의 주역입니다. 예. 한마디로 독재자 이승만과 맞섰던 분인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독재자 이승만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세워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해주시고 자유를 만들어주신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공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 4.19 학생운동 주역 세력들과 이승만 대통령과의 화해도 만들어주시고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임원을 맡으시면서 아주 활발하게 이승만 정신을 계승 또 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무래도 대선 출마 이 선언했던 내용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다.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네. 이제 북한 지령문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이 북한과의 이 관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였었던 것이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된 이유입니다. 아까 이제 민노총 간첩단 사건 이야기했지만 뭐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부터 계속해서 조기 대선을 획책했습니다. 그 정부 출범 직전부터 조기 퇴진 운동을 했는데 그때 나온 구호가 보면 뭐 북한 간첩단 사건의 지령문하고 그 구호가 똑같은 거예요. 뭐 퇴진이 충무다라든지 또는 뭐 거기 보면 정의당은 죽이고 진보당을 키워라. 그래서 그 지령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을 죽이고 진보당을 키우라고 했는데 예.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 연합공천, 비례대표 연합공천을 하면서 진보당 3명이 국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열어준 것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의심만 하기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또 이번 그 탄핵 과정에서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 카르텔, 이 공수처가 이 불법적인 구속이나 불법적인 수사를 하는 부분 또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서의 불법 부분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이 권리 자체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예.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치주의는 또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요. 저는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Due process of law라고 네. 말하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 많은 과정이 이 적법 절차에 위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뭐 대통령의 탄핵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제가 체제전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가 정말 국민의 진짜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종의 소위 좌파 사법 카르텔도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 질문도 드려보죠. 선거는 아무래도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은 헌재 전원일치 결정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 또 정권 교체론이 더 큰 사과하게해서 열리는 대선이기 때문에 윤심만으로 승산이 있을 것이냐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의 마음을 얻는 것도 당내의 통합 움직임, 동시에 실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전략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어떤 정책이 나의 삶을 편하게 할 것이냐인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거짓된 공약들도 하는데 예. 그 정책과 그 사람의 평소의 궤적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을 갖고 이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하는 정책 중에서는 지금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145 프로젝트라는 걸 말을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1%를 높이고 4만 불 소득 수준을 만들어서 G5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물론이고 규제 혁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노동개혁 같은 것을 하나의 예로 든다면 이제 결국 노동의 유연성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제 공약 중에 하나가 네. 외국인 근로자 차별임금 도입입니다. 대한민국이 외국인 근로자의 천국의 나라라고 합니다. 많은 동남아에서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엘오 협약 111호에 가입됐기 때문인데요. 아이엘오 협약 111호를 탈퇴하자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은 가지 않는 노동력을 지금 외국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내려간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컨대 저는 99만 원 가사 보육 도우미와 간병인 시대를 열겠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요양원에서 죽음을 막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계속 내 집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너무 비용이 높습니다. 이 간병인 99만 원 시대를 열겠다. 많은 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역시 또 가사 보육 도우미도 99만 원 시대를 열겠다.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 많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담당하지 않는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그 인건비가 싸진다면 예컨대 외식비도 많이 낮아질 겁니다. 네. 저는 뭐 그러한 것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정책을 하겠다. 또 교육 정책도 교육개혁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교육개혁에 있어서 제가 IB 교육 도입을 계속 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수능 1년에 2번 보는 수능 도입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공교육으로 모든 교육 걱정이 끝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또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는 뭐 범죄자다, 뭐 범죄 혐의자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동안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예. 저는 결국 여러분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한 5선쯤 하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정치인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특히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결국은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끝없이 국정마비를 시켰는데 그것을 어떻게 복원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역시 의회를 잘 알고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제가 그리는 미래상은요. 전 늘 정치하면서 시작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연합뉴스TV가 주요 대선 주자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